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아주 예쁜 6살 난 손자의 재롱으로 하루하루 웃고 사는 손자 바보 할머니이자 한 아들의 엄마, 또한 한 며느리의 시어머니인 6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이제 다 늙어 여성이란 말을 쓰니 손끝이 곱아드는 기분이라 좀 쑥스럽고 그러네요. 무언가 이야기의 포문을 열려니 마땅히 떠오르는 것이 없어 오늘 낮에 있었던 이야기를 먼저 꺼내보려고 해요. 대단히 큰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오랜만에 주말이라서 아들네와 우리 손주와 함께 공원 나들이를 다녀왔어요. 쌀쌀한 날씨이긴 했지만 오랜만에 좋은 자연의 공기를 쐬니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전 벤치에 앉아서 아들과 그런 제 아들과 꼭 닮은 손자가 함께 뛰어다니며 노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것 좀 드세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제 손에 꼭 쥐어준 며느리가 제 곁에 앉더군요. 저희 둘은 한참이나 뿌듯하게 신나게 놀고 있는 부자의 모습을 보고 있었죠. 행복한 미소를 잔뜩 머금은 저희 며느리가 제게 그러더군요. 어머니, 저희 효준이요. 정말 제 아빠랑 하느짓이 찰떡이에요. 부전자전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나 봐요. 그러게, 둘이 어쩜 웃는 소리까지 똑같니? 그러자 며느리가 어렵게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저 사실은 처음에 결혼 망설인 거 아시죠? 그 부전자전이란 말 때문에 정말 엄청 고민 많이 했어요. 그때 어머니가 절 설득하셨잖아요. 그랬지. 어때? 그때 내 말 듣길 잘했지? 제가 장난스레 묻자 며느리가 씁쓸하게 웃으며 그러더군요. 그러니까요. 효준 아빠는 다행히 부전자전이란 말에 절대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더라고요. 그걸 하루하루 살면 살수록 더 깊이 느껴요. 아, 이 사람 정말 자기 아버지처럼 살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구나, 라고요. 그게 좀 마음이 아파요. 애초에 아버님처럼 살 수 있는 사람도 아닌데 왜 그렇게 애쓰는지 모르겠어요. 며느리 말을 듣는 저는 한편으로는 안심했지만 한편으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누구나 부모의 영향을 받으며 자라잖아요. 같은 동성이라는 이유로 아들은 아버지를, 딸은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경멸하고 싫어할수록 절대 내 아버지는 닮지 않아야지 결심하지만 결국 어느 날 자신의 아버지처럼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다반사이죠. 그런데 제 아들은 그게 참 죽기만큼 싫었나 봅니다. 본성을 다르게 태어난 제 아들 호열이가 아직까지 아버지라는 어두운 그늘에서 다른 의미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괜한 걱정도 밀려들었고요. 제 낯빛이 좋지 못하자 며느리는 제 손을 꼭 잡더군요. 어머니, 제가 괜한 말씀을 드렸나 봐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정말 빈틈없이 행복해요. 전 제 아들 효준이가 아빠를 꼭 닮은 남편이 되었으면 좋겠으니까요. 효준 아빠 절대 변할 사람 아니에요. 그래야지. 그래야지.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온 저는 지금 마음이 조금 무겁네요. 물론 제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나쁜 아버지를 만나 저런 상처와 트라우마를 평생 안고 지고 살아가야 할 제 아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주기도 합니다. 그럼 서두가 길었던 제 사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호열이 아빠는 같은 지역 출신입니다. 경기도 파주 깊숙한 곳에서 살던 저희는 초중은 다른 곳을 나왔고요. 고등학교를 같은 곳으로 진학하게 되었어요. 워낙 좁은 지역이다 보니 인근에 고등학교가 몇 개 없었거든요. 호열이 아빠는 학교에서 꽤 인기가 많은 인기남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훤칠한 키에 공부도 곧잘 했거든요. 하지만 그런 이유 다 치우더라도 호열이 아빠의 인기 비결은 따로 있었어요. 웃을 때 호를 그리며 곱게 휘는 눈웃음과 볼에 쏙 패는 보조개가 참 예뻤어요. 그래서 따르는 여자들도 많았죠.
하지만 그런 호열이 아빠의 여자친구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저였습니다. 저도 지금은 늙어 보잘것없지만 그때만 해도 그 지역에서 알아주는 미인이었답니다. 그때 저도 참 남자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았는데 왜 호열이 아빠와 사귀었냐 하면 바로 다정하고 자상한 성격 때문이었어요. 말 한마디도 예쁘게 하고 매너가 몸에 밴 사람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고등학교 3년 동안 참 꽁냥꽁냥 귀여운 연애를 했고요. 되바라져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죠. 어린아이들이 선을 넘을 대가는 임신이라는 결과로 이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 졸업식을 얼마 앞둔 시점에 덜컥 아이를 갖고 말았어요. 덜컥 겁이 났고 아이를 지우지도 어쩌지도 못한 저희는 결국 양가 부모님을 한 곳에 모아두고 폭탄 선언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금에 임신했어요. 저희 결혼시켜주세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나이였기에 가능했던 용기였고 혹이었던 것 같아요. 당당하게 손을 잡고 가서 말씀드리자 양가 부모님 모두 뒷목을 잡으셨어요. 결혼 승낙은커녕 저는 어머니에게 손목이 잡혀 집으로 질질 끌려오고 말았습니다. 금애야, 이 애 지우자. 어쩌려고 그래?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애 들어. 너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 줄 알고 걔랑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엄마와 아빠가 눈이 뒤집힐 만도 했던 게 호열이 아빠의 아빠, 그러니까 훗날 제 시아버지가 되셨던 분은 지역 내에 알아주는 남봉꾼이셨어요. 한마디로 바람둥이셨죠. 그 덕에 평생을 시어머니는 소가리를 하고 사셨고요. 엄마,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걔 아빠랑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저는 이해할 수 없어 물었죠. 그러자 아버지가 그 아버지를 보면 아들의 미래가 보이는 거다. 부전자전이란 말이 그냥 나오는 줄 알아? 라며 호통을 치시더군요. 저는 어린 나이에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물론 호열이 아빠가 여자들에게 인기도 많고 퍽 친절한 편이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바람을 피우거나 다른 여자와 만나는 걸 제가 목격한 일은 없었으니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나 임신했는데 어떻게 해 그럼. 결혼시켜줘. 결국 저와 호열이 아빠의 고집을 꺾지 못한 어른들은 저희의 결혼식을 올려줘요. 그 집에서 차려준 조그마하지만 깔끔한 신혼집도 생겼죠. 꿈 같은 신혼이었어요. 아이는 무럭무럭 뱃속에서 자라났고 저는 태교에 전념을 다했어요. 사고 쳐서 낳은 아이라는 소리를 듣게 하는 게 너무 싫어서 누구보다 출산 준비를 꼼꼼하게 했죠. 그리고 그때쯤 호열이 아빠는 대학에 입학하게 되어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에 치의대에 합격했거든요. 그렇게 치과의사에 대한 꿈을 키우게 되었죠. 저는 걱정이 없었어요. 저희 집도 남편 집도 곧잘 살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도 딱히 큰 걱정이 없었어요. 게다가 제가 심심할까 봐 남편의 여동생이 신우이는 가끔 찾아와 저와 놀아주었고요. 남편은 멋진 치과의사가 되어 절 호강시켜주겠다며 열심히 공부했고 건강한 사내아이가 태어났으니까요.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이에게 호열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저는 하루하루를 일기장에 기록했어요. 그 행복을 나중에 호열이에게 꼭 보여주고 싶어서요. 그런데 첫 번째 사건은 호열이가 돌이 되던 해에 터지게 됩니다. 바로 남편이 2학년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집으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때문이었어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거기 윤종식 씨네 댁이죠?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아, 같이 사신다는 여동생이시구나. 안녕하세요. 저 종식 씨 여자친구예요. 혹시 종식 씨 집에 계신가요? 같이 산다는 여동생? 게다가 여자친구라니. 윤종식은 제 남편의 이름이 맞는데 뒤에 따라오는 말은 모두 남편과는 해당 사항이 없는 말이었어요.
저는 어안이 벙벙해서 물었어요. 윤종식 씨 찾으시는 거 맞아요? 치의대 2학년 윤종식 씨요. 네, 맞아요. 갑자기 누가 뒤통수를 세게 가격한 것처럼 정수리까지 얼얼해지더군요. 저는 더듬더듬 나오지 않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다름이 아니라 오늘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제가 급히 스터디가 생겨서 시간을 좀 미루려고 하는데 연락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요. 혹시 집에 있으면 미리 말을 좀 해두어야 할 것 같아서요. 순간 남편이 오늘 집을 나가며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나 오늘 친구 집에서 스터디하느라 외박할 것 같아. 육아 참여도 잘 못하고 너무 미안해 자기야. 내 마음 알지? 사랑해. 입까지 맞추고 나간 남자가 사실은 다른 여자를 만나 외박을 하려고 했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저는 정말 믿기지 않아서 다시 몇 번이고 물어봤어요. 여자친구라면 여자 사람 친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에이, 친구면 그냥 친구라고 하죠. 저 윤종식 씨와 사귀는 사이예요. 한 5달 되었나? 아이고. 저는 순간 바닥에 엉덩방아를 찍고 퍼질러 앉아버려요. 등 뒤에 엎인 아이가 우는데 그것도 모르고 멍하니 그 자리에 앉아 한참을 넋을 놓고 있었죠.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증거를 캐기 위해 아이를 친정에 맡겨두고 밖으로 나가요. 파주에선 좀 떨어진 지역이었고 여자에게 미리 받아둔 약속 장소였죠. 저는 그곳에 한참을 숨어 자리를 지켰습니다. 웬일인지 두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혹시 장난 전화였을까라는 기대감이 부풀어 오를 때였습니다. 남편이 한 여자의 손을 잡고 다정하게 웃으며 노래방으로 들어가더군요. 여자를 홀리는 눈웃음과 발칙한 보조개를 쏙 패면서요. 피가 거꾸로 솟고 눈알이 빠질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 신이 나서 따라 들어가는 신우이의 모습이 보이는 순간 정말 화가 아니라 그건 뭐랄까, 네, 절망감이었어요. 절망감이 물밀듯이 밀려오더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혼자 육아하는 제가 우울할까봐 살갑게 집으로 와 웃어주던 신우이가 오빠의 바람을 보고 말리지는 못할 망정 함께 동조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허탈한 발걸음을 집으로 돌렸습니다. 친정에 맡긴 아이를 데려오는 것도 잊은 채 분노가 가득 담긴 일기를 썼죠. 오늘 보았던 일들을 그날의 증오와 배신감을 담아 상세히 기록했고 제 처절한 기분이 어땠는지 낱낱이 써두었어요. 절대 이날을 잊지 않으려고요. 그리고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저는 이혼하겠다고 이야기하기 위해 친정집으로 발걸음을 돌렸어요. 그런데 친정집에서 자지러지게 아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혼비백산 뛰어가 보니 친정엄마가 지친 기색으로 절 보시더군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목이 쉴 정도로 온종일 울었다는 아이가 저를 보더니 방긋 웃고 있었어요. 눈에 눈물을 그렁그렁 달고요. 어머 세상에, 온종일 그렇게 패악을 부리더니 엄마를 찾았어? 우리 호열이가? 친정엄마가 황당하다는 듯 아이를 제 품에 안기더군요. 갓난아이가 뭘 알겠냐마는 오늘 상처받은 저를 알고 마치 위로하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이혼하겠다는 말도 하지 못한 채 아이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고 저는 아이를 안고 밤새 울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래, 우선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저는 다음 날 뻔뻔한 얼굴로 돌아와 아이를 안는 남편의 품에서 제 아들을 빼앗았습니다. 나랑 잠깐 이야기 좀 해.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남편에게 전화 이야기와 제가 본 것들을 이야기했죠. 남편은 당황하며 변명했다가 또 화를 냈다가 결국엔 미안하다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신 안 그럴게. 내가 미쳤어. 꽃 같은 너를 집에 두고 내가 잠시 대학의 단꿈에 젖어서 미팅이란 걸 한 거야.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 아무 일도. 그럼 아가씨는? 어?
아가씨는 다 알면서 어떻게 같이 노래방에 갔냐고. 어떻게? 저는 두 사람에게 속은 자신이 너무 화가 나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정말 아니라며 손사래를 치더군요. 아니야. 진짜 아니야. 걔는 내 친구인 줄 알고 그런 거야. 아, 팔짱 끼고 손잡는 이성 친구? 눈이 시뻘개진 저의 앞에서 남편이 납죽 엎드려서 싹싹 빌더군요. 정말 다시는 안 그래. 진짜야, 금혜야. 한 번만 믿어줘, 제발. 순간 저는 제 품에서 방실방실 웃고 있는 호열이를 내려다봤어요. 이 아이가 무슨 잘못이겠어요. 아비 없는 자식으로 커갈 아이를 생각하니 심장이 무너지는 듯 아팠죠. 저는 그래, 한 번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다신 안 그러면 된다 하며 자신을 달래고 또 달랬습니다. 알겠어. 이번 한 번만 없던 일로 넘어갈게. 하지만 두 번은 안 봐줘. 그땐 정말 호열이 얼굴 못 볼 줄 알아. 그렇게 그 일은 없던 일로 무마되어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렀습니다. 그 사이 남편은 군대를 다녀왔고 학교를 졸업했고 치과 의사가 되었죠. 남편의 바람기는 잠잠해졌냐고요? 아니요. 날로 더 심해졌어요. 군대에선 어떤 젊은 여자가 집으로 찾아왔고 졸업식엔 어떤 연상의 여자가 남편에게 꽃을 건네며 볼에 뽀뽀하는 장면을 봐야 했습니다. 집으로 찾아온 여자에겐 제 아들 얼굴을 디밀며 겁을 줘야 했고 졸업식장에선 창피한 줄도 모르고 여자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째부터는 쉽다던 옛말이 틀린 것 하나 없더군요. 남편의 바람은 날로 그 강도를 높였고 제 일기장 속 한탄의 세월은 두꺼워지기만 했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배신감에 치가 떨리고 잠이 안 오더니 나중에 심장에 굳은 살이 배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쳐가는 것만큼 남편은 더욱더 뻔뻔하게 바람을 피워댔죠. 한번 들킨 후 그걸 받아준 제 잘못이었죠. 어느샌가부터는 결혼 반지를 공공연히 빼놓고 다니더군요. 치과를 개원하고 난 후부터는 이제 대놓고 치과 환자들과 데이트를 즐기는 지경까지 갔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나한테 이러냐고, 왜? 치과 의사 부인의 좋은 집에 좋은 옷 입고 호강하면서 살면 되지. 뭘 더 봐라? 너도 양심 좀 있어라. 나도 숨 좀 쉬고 살자. 제발 숨 좀. 뭐? 남편의 뻔뻔함에 말문이 막히더군요. 근데 그때 두 눈을 비비며 호열이가 나왔어요. 엄마, 아빠 싸워? 저는 얼른 호열이를 안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아니. 엄마랑 아빠 의논을 좀 크게 하고 있었던 거야. 엄마가 재워줄게. 우리 아들 가자. 아이가 다시 잠들었을 때쯤 쾅 하며 현관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자고 있는 아이의 평온한 얼굴을 보며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두고 보자. 지금은 내가 이 아이의 행복을 깨고 싶지 않아 참지만 내가 언젠가 내게 복수하는 날이 올 거다. 그 사이 저의 심장엔 굳은 살이 배겨 있었고 그냥 호열이 내 아들 때문에 이를 악물고 버티던 시기였거든요. 왜냐하면 남편이 참 아들에겐 잘했어요. 잘 놀아주기도 하고 다정하게 웃어주기도 했죠. 저는 아들에게 잘 나가는 치과 의사의 잘생긴 외모에 늘 매너 있고 매력적인 그리고 참 엄마를 사랑하는 그런 아버지가 되길 원했어요. 남편은 그런 척 연기해 주었고요. 그렇게 저희는 서서히 쇼윈도 부부가 되어가고 있었죠.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나는 동안에도 남편의 바람기는 멈출 줄 몰랐고요. 저는 늘 마음을 졸였습니다. 이제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가 혹시나 아버지의 외도에 상처라도 받을까봐 전전긍긍하는 일상이 계속되었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결국 일을 치고 맙니다. 바로 호열이 반의 한 아이의 엄마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안 걸렸으면 좋았겠지만 수상함을 느낀 그쪽 남편이 현장을 들이닥쳤고 결국
둘 관계는 만천하에 들통이 나버리고 말았어요. 급기야 그 여자의 남편이 간통죄로 두 사람을 신고하면서 동네는 발칵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은 당연히 아들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죠. 아빠, 엄마, 이거 진짜야? 아빠가 정말 종훈이 엄마랑 바람 피웠어? 그래서 간통으로 경찰서에 잡혀갔어? 아니지. 아빠 그런 사람 아니잖아. 아이가 새하얗게 질려서 물어오는데 저는 차마 솔직하게 말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럼 아니야. 오해가 있어서 그래, 오해. 그러니까 넌 아무 신경 쓰지 마. 엄마가 다 해결할 거야. 알겠지? 다들 그러던데 아빠랑 종훈이 엄마랑 로즈 모텔에서 잡혔다고. 아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당장 그 인간의 멱살을 잡아주기고 싶었죠. 아이는 상처 입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저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아빠, 그런 사람 아니야. 엄마가 다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경찰서에서 만난 남편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눈두덩이가 시퍼렇게 멍이 들어서 죽상을 하고 앉아있더군요. 합의는 해준대? 그게 그렇게 궁금하니? 감옥 갈까봐 무서워? 아니, 그게 아니고. 호열이는? 이제 호열이 다 알게 됐는데 어쩔 거야? 지도 아비인지. 호열이란 이름이 나오자 입을 꾹 다물고 뚝뚝 눈물을 흘리더군요. 미안해. 진짜 이번에야 내가 느꼈어. 정말 내가 미친놈이지. 이렇게 예쁜 마누라랑 착한 아들내미를 두고 잠시 눈이 돌아서 그랬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뿐이야. 알지? 그 모습을 보니 또 마음이 약해졌고요. 저는 결국 그 여자의 남편을 만나 통사정을 해 고소를 취하하고 없었던 일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남편이 벌어둔 돈과 친정에서 빌려온 돈을 발라야 했지만요.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부터 동네 사람들은 저희 가족을 향해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을 향한 비난과 함께 저를 향한 동정의 눈빛. 치과 의사 남편이라 바람을 피워도 저리 붙잡고 산다느냐는 신랄한 비난까지 다 감내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 호열이에게까지 불똥이 튀는 건 참을 수가 없었죠. 하루는 아이가 얼굴이 피떡이 되어 들어왔더군요. 평소 공부도 잘하고 말썽 한번 안 피우던 아이였는데 저는 심장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걸 느꼈어요. 호열아, 너 얼굴이 왜 이래? 누가 이랬어? 엄마, 우리 이사 가면 안 돼? 나 진짜 이 동네에서 못 살겠어.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랬어요. 쉬는 시간 학교 뒤뜰로 불러낸 일진 아이들이 호열이 앞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겁니다. 야, 너네 아빠 졸라 여자 잘 꼬신다며? 치과도 그렇게 해서 돈 번다는데? 그럼 제비 아니냐, 제비? 야야, 제비가 뭐냐, 제비가? 꽃뱀 아니야? 아니다. 딸랑딸랑 방울뱀인가? 결국 참지 못한 호열이가 주먹을 휘둘렀고 넷이나 되는 아이들에게 흠씬 두들겨 맞은 거죠. 저는 곧장 남편의 치과로 쳐들어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미 소문이 돈 치과는 파리만 날리고 있었죠. 이사가. 갑자기 이사는 왜? 아직 눈탱이가 밤탱이인 남편이 묻더군요. 동네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 당신 바람 피운 것 때문에 경찰서까지 들락거렸는데 호열이 친구들이 호열이 놀린대. 오늘 엄청 싸웠다고. 왜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이런 수모까지 당해야 하는 건데? 왜? 꼴에 아들 귀한 줄은 알았는지 남편의 고개가 푹 떨어지더군요. 그래, 가자 이사. 저희는 도망치듯 평생을 살아온 경기도를 떠나 서울로 이사했습니다. 그 동네와는 아주 먼 지역이었죠. 그런데 이삿짐을 정리하면서 사달이 나고 말아요. 제가 잠깐 부동산에 다녀온 사이에 짐 정리를 도와주겠다며 제 방으로 들어온 호열이가 일기장을 발견해버린 거죠. 엄마, 이게 다 뭐야? 아빠가 나 태어났을 때부터 바람을 핀 거야? 저번 한 번이 아니고? 지금까지 이걸 다 참고 살아온 거야? 아이는 이미 커버렸어요.
그런 게 아니라고 꾸며내도 믿지 않을 만큼 건장해져 버렸죠. 호, 호열아! 저는 어떠한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존재를 원망하며 엉엉 울더군요. 엄마, 나만 아니었어도 아빠랑 진즉에 이혼하고 새 삶을 살았을 텐데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너 때문 아니야, 호열아. 여기에 이렇게 많이 쓰여 있잖아. 호열이를 위해서라도 참겠다고. 너덜너덜 걸레가 되어도 괜찮다고. 내 아들 호열이만 행복할 수 있다면. 어금니를 꾹 깨물고 울기만 하는 아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젠 정말 듬직하게 커서 제 마음을 알아주는 멋진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 아이에게 저는 그제야 제 속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엔 그랬어. 근데 이젠 오기가 생겨. 내가 그 고생해서 그 인간 뒷바라지에서 의사 만들어놨는데 다 늙어서 누구 좋으라고 이혼하나 싶어. 이제 진짜 오기야. 저는 씁쓸하게 웃었고 아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일기 같은 거는 왜 써서는. 그냥 혼자 썩어 문드러지면 될 속을 왜 글로나마 까발려서 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건지. 그걸 쓸 거였으면 그걸 잘 간수하지 왜 들켜서. 정말 잘못한 사람은 남편인데 저와 아들은 각자 자신을 자책하며 통탄의 눈물을 흘리던 밤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이가 식사하며 무감한 표정으로 그러더군요. 나 아버지 평생 용서 안 해. 절대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아버지처럼 무책임한 가장은 절대 되지 않을 거야. 절대로. 그래도 아들에게만은 좋은 아빠로 기억되게 하고 싶었던 저의 꿈이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아들의 남편에 대한 혐오와 증오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보면 마치 짐승을 보는 듯 대했고 그런 아들이 주는 모멸을 남편은 견뎌낼 생각이 없었죠. 두 사람의 사이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아들이 늘 걱정이었죠. 왜 자기 부모를 너무 혐오하고 증오하면서 절대 그들처럼 살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했던 수많은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그런 제 부모의 모습을 닮아 있는 것처럼 아들의 빗나간 증오가 그런 결과를 가져오진 않을까 늘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달랐어요. 아들은 그때부터 어떤 것도 돌아보지 않고 공부하기 시작했거든요. 그전에도 곧잘하던 공부이긴 했지만 아들은 무섭게 성장했습니다. 밤새 코피를 흘리면서도 한순간도 책을 놓지 않았죠. 얘, 몸 상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호열아? 제가 너무 속이 상하고 답답해 어느 날은 물었더니 호열이가 그러더군요. 아빠처럼 살지 않으려면 아버지한테 독립해야 해. 그러려면 얼른 공부해서 성공해야지. 남편은 그 2년 사이에도 참 많은 여자를 만나고 사고를 치고 다녔어요. 그래도 우습게 치과는 상황을 이루었죠. 그게 다 남편의 생글생글 웃는 그 미소 때문이 아닌가 싶어 남편이 벌어오는 돈이 더럽게 보이기도 했지요. 그리고 수능을 만점 가까이 받아오던 날 아들은 제게 폭탄 선언을 하더군요. 엄마, 나 의사 되려고. 의사?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물론 의사는 좋은 직업이고 누구나 선망하는 직업이지만 왜인지 아들이 남편의 길을 걷는 것만 같아서요. 아버지 같은 치과 의사 말고 대학병원 전문의 하고 싶어. 어릴 때부터 꿈이었어. 우리 엄만 편찮으시지 않게 늘 옆에서 지켜드리게. 이제 행복하게 사셔야지 우리 엄마. 나 입학 맞춰서 학교 주변으로 우리 둘이 분가하자. 결국 절 어떤 방법으로든 탈출시켜주고 싶었던 모양이었어요. 그래, 그러자. 저는 동의했고 아이는 2년 만에 비로소 환히 웃었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던 해 저는 아들의 설득으로 아들과 함께 분가를 결정했어요. 말이 좋아 분가지. 결국엔 별거를 선택한 거죠. 그 와중에도 왜 이혼은 하지 않았냐고요? 언젠가 혼인관계가 그 인간에게 족쇄가 될 것 같았거든요.
지금은 바람 피우다 다시 집으로 기어 들어오지만 언젠간 같이 살고 싶은 여자 한 명쯤 만나지 않겠어요? 저희의 분가는 결국 남편에게 날개를 달아준 꼴이었어요. 남편은 참 자유롭게 살았죠. 자신이 자유남편인 양 아주 대놓고 바람을 피워댔죠. 그 상대는 참 다양했어요. 간호사, 식당 주인, 술집 여자, 사회복지 센터장까지. 그렇게 시간은 덧없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저의 뒷바라지로 아들은 젊은 나이에 대학병원 전문의란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엄마, 나 전문의 된 기념으로 우리 엄마 건강검진 한번 시켜주려고 하는데 어때요? 그래, 그러자꾸나. 호열이의 제안으로 검진을 받게 되었고 제게는 위암 2기라는 진단이 내려졌어요. 이게 다 아버지 때문이야. 엄마가 그렇게 속을 썩었는데 병이 안 나고 배겨? 호열이는 정말 큰 소리를 내며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을 흘리고 말았고요. 그리고 저는 곧장 입원했어요. 엄마, 요즘 위암 2기는 수술만 잘 되면 정말 말끔히 나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저는 그저 아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런데 그날 밤 제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하얀 백정장 차림의 남편이 병실로 찾아왔어요. 여보, 괜찮아?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저는 도끼 눈을 뜨고 남편을 원망의 눈으로 쳐다봤어요. 첫사랑으로 결혼해 이 한 남자만 보며 살아왔던 세월이 너무 억울하고 허무하더군요. 당신이 무슨 염치로 여길 와? 호열이 오기 전에 당장 나가. 아, 여보, 잠깐 내 말 좀 들어봐. 하며 제 손을 잡아오더군요. 참 우습죠? 그놈도 인간이라고 잡은 손이 따뜻하더군요. 이제 와서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빈다고 해도 절대 받아주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저는 남편을 쏘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의 완전한 착각이었어요. 이렇게 됐으니 하는 말인데 나 이혼 좀 해줘. 어차피 우리 떨어져 산 지도 오래됐고. 뭐? 저는 순간 위에 있는 암세포가 거꾸로 솟아 머리로 전이되는 기분을 느껴야 했습니다. 정말 두 귀로 듣고도 믿기지 않더군요. 암에 걸린 부인에게 찾아와 이혼을 요구하다니요. 사실은 내가 29살짜리 예쁜 여자애를 하나 만나고 있는데 나랑 결혼하고 싶대. 근데 나도 더 늙기 전에 얘랑 같이 살고 싶어. 그러니까 어차피 당신 죽은 거나 다름없잖아. 아니 살아나도 죽다 살아나 새삼 얻은 건데 그냥 나 같은 놈 예전에 뻥 차버렸다고 생각하고. 정말 한마디 한마디가 주옥 같더군요. 29살이라니. 이제 아들이 30대 중반에 들어섰는데 20대의 여자를 사랑한다니. 아들보다 어린 여자와 붙어먹은 남편이 더러워서 헛구역질에 올라올 지경이었죠. 그때 악에 바친 목소리가 문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윤준식 씨! 당장 내 엄마한테서 떨어져! 바로 회진을 끝내고 병실로 온 아들이었어요. 이 말을 아들이 다 들어버린 걸까요? 저는 놀라 눈만 동그랗게 뜨고 있었고 남편의 반응도 별반 다르지 않았죠. 늘 순종적이던 아들이 갑자기 자기 이름을 부르며 도끼눈을 두고 노려보고 있었으니까요. 너 호열이 아빠 이름을... 황당해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모양이더군요. 더듬더듬 이야기하는 남편에게로 성큼성큼 걸어온 호열이가 제 아버지의 멱살을 잡아 가뿐히 들어올렸습니다. 아빠? 누가 당신 아빠야? 너 같은 쓰레기는 아빠는커녕 인간도 아니야. 개쓰레기 새끼. 당신이 우리 엄마 두고 평생 이딴 식으로 바람 피우면서 산 거 모를 줄 알아? 내가 모르고 지금까지 참고 산 줄 알았냐고! 당신 처음 바람 피우던 날 기억나? 누군지도 기억 못하겠지? 너무 많아서. 그날 당신 바람에 동조했던 내 고모라는 인간도 당신도 난 평생 용서 안 해. 뭐야? 아비랑 고모가 뭐가 어쩌고 저째? 당신이 인간이야?
짐승도 평생 고생시키다 병든 부인한테 와서 이딴 소리 못해. 당신이 인간이냐고! 으득 쥔 주먹을 제 아버지의 얼굴로 꽂아 넣으려던 순간 저는 이 총국만은 맞고 싶었습니다. 저 착하고 여린 성격에 제 아버지를 때렸다는 고통으로 평생 헤어나오지 못할 아들이었으니까요. 호열아, 제발, 제발 그만해, 제발! 호열이는 결국 제 간곡한 음성에 부르르 떨며 주먹을 내려놓았습니다. 경고하는데 죽어서도 내 엄마랑 내 눈앞에 띄지 마. 당신 장례식에 갈 시간조차 없을 예정이니까. 호열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남편을 바닥에 턱 던져버리곤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 싸가지 없는 새끼가! 그제야 빈문에다 대고 화를 버럭 내는 남편이 얼마나 머저리 같던지요. 언젠가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게 참 믿기지 않을 만큼 정이 뚝 떨어지더군요. 절대 이혼해주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그 세월이 허망하고 허무해질 정도로 이 남자가 너무 하찮고 이런 관계를 붙들고 있는 제가 미련하게 느껴지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성수동 아파트 건물 내 명의로 돌려놓고 확인서 가져와. 그럼 이혼해 줄게.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합치면 시가 40억이 넘는 부동산이었죠. 하지만 그 아파트도 건물도 제가 모두 헐값에 사서 큰 가격으로 불린 거였으니 어머니 제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고생을 하고 아들에게 이 정도 재산 못 물려주고 남의 입에 떠놓을 순 없죠. 못 알아 처먹었으면 꺼지든가. 제가 서슬퍼런 음성에 남편은 겁을 먹은 듯 고개를 주걱거리더군요. 그리고 며칠 후 남편은 이혼 서류와 함께 제 명의로 이전한 부동산 서류를 건넸습니다. 저는 미련 없이 그 종이에 도장을 찍었고 제 인생의 암덩어리를 제거해버렸죠. 그놈의 오기도 모두 병 앞에선 아무것도 아니더군요. 저놈만 없으면 제가 건강해질 것만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건 진짜였습니다.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저는 빠르게 회복해갔고 전이도 없이 말끔하다는 말까지 듣고 치료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쯤 아들은 아주 참하고 예쁜 여자를 하나 제게 소개했어요. 맞아요. 바로 지금의 효준이 엄마, 제 며느리였어요. 저 호열 씨에게 아버지 이야기 다 들었어요. 자기는 저랑 결혼하고 싶다면서 제게 선택권을 주겠대요. 이런 나라도 결혼하겠냐고요. 며느리는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저도 그 마음을 알았죠. 저의 결혼을 말리던 저희 친정엄마의 얼굴이 언뜻 지나갔거든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호열이 내 남편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내 아들이기도 해요. 내가 보증할게. 난 내 아들 믿어. 아무리 제 아버지 그런 모습 보고 자랐어도 늘 곱게 잘 자라준 아이고 심지가 굳은 애예요. 그러니까 내 말 한번 믿어봐 줄래요? 저는 정말 믿었거든요. 제 아들이 절대로 제 아버지의 길을 가진 않을 거라고. 네, 어머니. 며느리는 참 예쁘게 웃더군요. 감사하다면서요. 싫다는데도 매일 병실을 들락거리는 며느리와 아들 덕분에 저는 황급히 나아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결혼식 날이 되었어요. 며느리가 직접 골라준 예쁜 한복을 입고 혼자 손님을 맞이했고 무사히 결혼식을 마쳤습니다. 결혼식을 마친 후 천근만근이 된 몸을 이끌고 아들 며느리와 긴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멀리서 낯익은 실루엣이 보이더군요. 바로 초라한 모습으로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는 남편이었어요. 당신이 왜... 내가 놀라 돌아보자 웃고 있던 아들의 얼굴이 싹 굳어버렸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와, 이 철면피 같은 쓰레기가! 아들이 금방이라도 남편을 때릴 듯 달려들었고 남편은 그 자리에 무릎을 턱하고 꿇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다 내가 잘못했어. 평생 사죄하면서 살 테니 제발 나 좀 받아줘. 라며
눈물을 뚝뚝 흘리며 흐느끼더군요. 사정을 들어보니 그랬어요. 알고 보니, 아니 다들 예상하셨듯 남편의 돈을 노리고 접근한 꽃뱀이었고 이미 모든 부동산을 제게 빼앗기고 환자도 몇 없는 병원 하나와 빌라 한 채 남은 남편에게 더 뜯어먹을 것이 없다고 여겼는지 자기 몰래 빌라와 병원을 모두 팔아치우고 야반도주를 했다는 거예요. 집안에 있던 모든 귀중품까지 싹 다 챙겨서요. 결국 남편은 이렇게 거지꼴이 되었고 아들의 결혼식 날 이렇게 초라한 거지의 모습으로 찾아온 거고요. 저는 황당해서 헛웃음만 나오더군요. 남편은 아들에게 싹싹 손이 발이 될 때까지 빌더군요. 제발 잘못했으니 자기를 용서해달라고요. 그러자 아들이 그러더군요. 용서는 내가 아닌 엄마한테 빌어야지. 그리고 엄마가 받아준다고 해도 내가 절대 다신 용서 못해. 그러니까 제발 그만 질척거리고 우리 앞에서 꺼져! 내 아들이지만 정말 매몰차더군요. 제 바지가랑이를 잡은 남편의 손을 툭 발로 치고는 돌아서던 호열이가 절망한 남편을 향해 그러더군요. 아, 그리고 곧 성 변경 신청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당신 호적에서 나 파오겠다는 거야. 난 이제 윤호열이 아니고 엄마 성 따라서 장호열로 살겠다고. 그렇게 저는 아들과 며느리 손에 이끌려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들은 정말 얼마 후 성 변경 신청을 통해 본과 성을 제 걸로 변경해버렸어요.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었죠. 남편은 그 후에 어떻게 되었냐고요? 나중에 건너 이야기를 들으니 남편은 어디 70대 할머니를 꼬셔서 거기서 종처럼 모시면서 빌부터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진짜 끝까지 동네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러고 사네요. 하지만 저는 지금 이렇게 저의 아들 내외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극진한 효도도 받고 보살핌도 받고 있으면서요. 그리고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얼마 전에 남자친구도 생겼답니다. 며느리의 중재로 알게 된 남자인데 꽤 우직하고 다정한 사람이에요. 가끔 아들내외와 밥도 함께 먹고 하면서 가볍게 데이트를 즐기고 있어요. 아들은 아직도 가끔 저를 보며 안타까운 음성으로 그래요. 엄마, 난 절대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럼 난 우리 아들 믿어. 사실 부전자전, 부모 팔자 자식이 꿰어간다는 옛말 다 그런 것 같아요. 제 아들만 봐도 그렇잖아요. 비록 아직까진 제 아비의 검은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해 가끔 아파하지만 자신이 그렇게 경멸하는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멋지게 살고 있잖아요. 그래도 정직하게 살았던 제 길을 되밟으면서요.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잖아요. 제 아들을 보면 제가 그래도 평생 잘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우습죠. 화려한 젊은 삶을 살던 남편은 이렇게 초라한 노년을 보내고 있고 앞으로는 더 초라하고 낡은 하루하루를 살다 생을 마감할 거고 저는 하루하루가 이렇게 행복하니 말이에요. 여러분, 제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이렇게 다 훌훌 털어버리고 나니 가슴 한편에 있던 무거운 짐이 조금이나마 덜어지는 기분입니다. 그럼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